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내구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누군가는 전쟁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요, 혼란이 생기면서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다 보면 석유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식료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생산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도체 생산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공급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쨌든 투자가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기 불황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GDP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GDP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국내 총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기가 불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쟁이 발생하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하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주로 이제 막시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를 한번 쫓아가 볼 건데요. 우선 전쟁이 발생하면 소비와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시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생산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산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사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라는 게 무한정 쌓이게 되거든요. 결국 그 재고를 감당 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불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재고를 한 번에 소비해 줄 수 있고 지금까지 소비 못하던 모든 물건들을 한 번에 소비하면서 동시에 폭발적인 고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바로 경기가 호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걸 불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는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불황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재고 쌓인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불황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소비와 고용이 증가하면 우리는 호황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면 호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예로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옆나라 일본이 많은 혜택을 보긴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은 거의 다 일본에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일본에선 엄청난 생산이 발생하게 됐고요. 엄청난 고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된 물건들을 바로바로 소비가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실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GDP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GDP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생산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 GDP, 그러니까 생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GDI, 이제 국내 총 수입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인컴이란 말인데 국내 총 수입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 GDE라고 하거든요. 국내 총 지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번 만큼, 그러니까 생산한 만큼 이것을 분배해서 가질 거고요. 그 분배한 만큼 지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세 개가 똑같이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분배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만큼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되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엄청난 고용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은 다 초토화 될 거잖아요. 모두 폐허가 될 거예요. 그 폐허가 된 곳에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다시 짓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고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저는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 발전이 경제 성장이냐라는 고민을 조금 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건데 그 건물을 짓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경제 성장의 하나의 사이클에서 봤을 때 이게 경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 측면에서 고용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고용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던 우리 집이 부러져서 내가 우리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고용이 되는 거랑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이 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쟁 자체가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말에는 조금 의문을 가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전쟁으로 인한 고용이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군인으로 고용이 될 텐데 그게 좋은 고용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군인이란 직업이 나쁜 직업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징집이 되게 되잖아요. 그것이 좋은 고용인가 라는 말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더불어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